책에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지구의 크기와 운동에서 90페이지고요. 지구의 크기를 먼저 잠깐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체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태양계에서 천체의 방향은 태양의 자전도 마찬가지고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달의 공전, 행성의 공전 전부 서에서 동으로 아니면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겉보기 방향은 동에서 서로 나타날 거니까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런 것들 겉보기 운동이잖아.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잖아요. 태양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일단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구의 크기는 옛날에 어떻게 구했는지 물론 지금은 그냥 이제 인공위성에서 측정을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잘 측정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과거에 그리스 철학자 겸 과학자인 수학자이기도 하겠죠. 옛날에 다 했으니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구 크기를 측정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지구 크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지금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시대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리스 시대 사람이고요. 일단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떤 과정을 했느냐. 지구가 옛날에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절대적이었죠. 그죠? 평평하고 지구가 언젠가는 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좀 앞서갔나 봐요. 그래서 지구가 구형으로 생겼다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래서 가정을 했는데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고 구형이면은 내가 뭔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지 수학적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지금 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5학년, 6학년이다 보니까 1학년은 당연히 배웠을 거고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중학교 수학을 배웠을 것 같은데 5학년 같은 경우는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도형 쪽에 보시면 2학기에 부채꼴의 원리와 억각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억각이라는 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각이 서로 마주보는 각 길이는 같다는 거잖아. 그게 억각이고요. 부채꼴의 원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데 구는 360도잖아요. 원의 둘레와 360도, 원의 둘레는 360도에 대한 원의 둘레는 부채꼴이라고 해서 피자 한 조각 있지. 피자 한 조각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이제 원의 일부를 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례한다는 걸 이제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부채꼴의 원리였잖아요. 그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 두 가지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처음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라는 걸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꼴과 360도 구가 나오겠죠. 두 번째 태양각선은 100% 완벽하게 이제 평행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 우리가 대충 봐도 태양은 햇빛이 되게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진 않지만 태양각선은 지구상 어느 정도 평행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평행한 직선이다 보니까 억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가정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부채꼴의 원리랑 억각의 원리. 그래서 부채꼴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비례식을 한번 짜볼 거고요. 두 번째 측정 원리를 보시면 부채꼴의 원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알죠? 원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게 비례한다는 거. 360도 원에 대해서 부채꼴은 중심과 크게 비례한다는 거 잘 아시고 억각의 원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책에 나오니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제 평행한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가 시에네라는 곳에서 자정을 봤더니 자정에 시에네라는 곳에서는 태양이 시에네 우물 정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시에네에서는 이제 햇빛에 대해서 그림자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이집트 때 과거에 알렉산드리아 되게 크고 번성한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 도시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문화 교육의 도시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서는 같은 시간대에 봤는데 이상하게 같은 시간대였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지면서 첨탑이거든요. 높이 솟은 첨탑이야. 근데 시에네에서는 같은 시각에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림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렇게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이상하다.
그게 있잖아요. 뭐 저희가 봐도 뭐 겨울이나 여름에 점호가 돼도 해 뜨는 거나 그런 거가 달라가지고 쪄야 그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계절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때는 그런 것도 이제 모르는 거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해가 머리에 있으면 같은 시간대 같은 계절이라고 쳐요. 같은 계절 같은 시간에 항상 머릿속에 시내 같은 경우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인데 그림자가 지는 거야. 왜?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내 머리 위에 해가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그림자가 안 지어야 되잖아. 같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각도를 한번 재봤어요. 그림자의 각도를 재봤더니 세타가 나오고 세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뭐 x나 뭐 다른 문자를 써있지만 보통 이제 세타라고 이제 각도를 할 때 세타 쓰시고 세타에 대해서 이제 평행한 직선이니까 억각이 나오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이 사람이 직접 재는데 본인이 재진 않았죠. 그죠? 귀족이고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안 뭐랄까 명문가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걸어가게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내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걸어가서 재보니까 이렇게 발의 복폭 같은 걸 쟀겠죠. 이렇게 몇 복폭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쟀는데 925km 되래요. 물론 지금하고 이제 차고는 있겠지. 사람이 직접 걸어간 거니까. 그죠? 925km 걸어갔고 925km면 지금 부산에서 예를 들면은 북한의 어느 지역까지 그냥 말 그대로 걸어간 거예요. 그걸 밑에 사람을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호의 길이 이제 여기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 거리까지를 L로 잡고 여기 호의 길이가 되고 920k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측정하는 게 나온 건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이제 비례식을 짜보면요. 원의 둘레와 호의 길이는 360도 중심각에 대해서 이제 비례할 수 있겠죠. 이거는 조금 순서는 바뀔 수 있어. 어쨌건 아니 예를 들면 360도 대 원의 둘레는 중심각 대 호의 길이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비례식은 어쨌건 원의 둘레와 호의 길이는 360도 대 중심각으로 이렇게 비례식을 짤 수 있고 이렇게 요거를 식으로 만들면요. 이 파이에 대해서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원주율이죠, 그지? 이 파이 R이 하면은 원의 둘레가 되고 L은 호의 길이, 호의 원의 일부가 되겠죠. 는 360도 대 세타. 360도는 9의 360도고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비례식을 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각도를 측정했었잖아요. 그림자의 각도로. 그게 7.2도였어요. 그래서 7.2도로 여기다 세타에 대입하고요. 중심각의 크기.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시에네사이까지 직접 걸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쟀더니 925km가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의 측정치와 달라.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걷는 거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잘 걸을 수도 있고 적게 걸을 수도 있고 보폭이라는 게 힘차게 걸을 수도 있고 지치면 적게 걸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지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그걸 직접 했어요. 측정해서 925km 나왔고요. 요거를 요 비례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2파이 대 925km는 360도 대 7.2도가 나왔고요. 요 R은 반지름이에요. 지구 반지름. 알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했어. 계산해가지고 해봤더니 R은 925 곱하기 360도 그 다음에 2파이 R 곱하기 7.2도를 한 다음에 R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2파이 곱하기 7.2도가 밑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R은 2파이 곱하기 7.2도 대 925km 곱하기 360도는 했더니 4만 죄송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해서 얼마가 나왔느냐? 7,365km가 나왔어요. 근데 혹시 지구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응?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왜요? 아니 그렇지 외우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그거 왜 엄마가 외우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외우시라고 엄마께서? 수학 문제 풀라고 했어요. 맞아요. 실제 지구 반지름은요 6,400km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계산을 응? 해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가정이 잘못됐고 측정치가 잘못됐잖아요. 그래도
이 당시 수학으로 계산한 거 치고는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 계산하니까요. 2318잖아. 응? 2318km. 아, 이걸 계산하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건 파이는 뭐 3.14 여기 쭉 대입하면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고 실제 지구 반지름의 크기는 6,400km. 물론 이제 뭐 지방 위치마다 미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6,400 정도가 나와요. 1930. 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구했었구나. 수학적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우리 지금 현행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은 가련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지, 그지? 배워야 되는 거고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비례식을 어떻게 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하고 비례식은 어떻게 짜는지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 새롭게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안 배우는 거야. 왜냐면 이제 수학이 선행이 되는 거야,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 그냥 그냥 교양적으로 상식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구했었구나.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달의 크기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달의 크기는 삼각형의 비례를 이용한 거라 되게 쉬워. 상대적으로 쉽고 기존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지는 않고요. 지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전으로 구했다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구의 크기,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되어 있는데요. 하진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림자가 생기고 CNA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사실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원리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부채꼴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가정에다가 이제 밑줄에 놓을게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간 햇빛은 평행하다. 자, 여기서 측정치가 오류가 나는 게 처음에 여기서 일단 가정이 잘못됐어요.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구는 타원형이에요. 적도 쪽이 부푼 타원형이고 왜냐? 공전을 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자꾸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더 이제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구형이 완벽한 구형이라는 건 가정 자체가 잘못됐지만 측정치 치고는 잘한 거죠. 네. 완전한 구역이 아니라면요, 뭐 완전 궤도나 자전 궤도는 완벽한 원이에요. 아니에요. 공전 궤도도 구형을 돌았다가 타원형으로 돌았다가 일정한 주기마다 조금씩 변해요. 케플러 법칙은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되죠.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거고. 그 이유는 태양이 그러니까 중력이란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태양이 활발할수록 이제 중력이 세지면은 크게 잡아당기는 거고 그러면 원형에 가깝게 도는 거고요. 태양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맞아요. 거의 11년 주기로 해서 세졌다 약해지는데 약해지면은 이제 지구가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타원형 궤도로 좀 돌기도 하고, 네, 갑자기 또 이제 또 원궤도로 돌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정확하진 않다. 금성은요. 네? 자전을 밟거든요. 뭐라고요? 그 금성은 자전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알았어요. 그런가 봐요. 배우진 않으니까 금성이 자전까지는 배우진 않으니까. 어쨌건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거 잘 기억. 이게 가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지구는 완벽하지 않다. 타원형이다. 그렇지? 그리고 태양 당선도 평행하진 않아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되게 평행해 보이지만 빛 자체가 그렇게 평행하진 않다. 그걸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측정해야 하는 값에서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 그림자의 끝이 이루는 각도, 이게 7.2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억각을 구했었고요. 호의 길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사의 거리, 요거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925km를 직접 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렸지만 925 자체가 크게 측정이 된 거야, 그지? 작게 측정이 됐어야 600-1400이 가깝게 나오는 거고 실제보다 925가 더 크게 그러니까 실제보다 크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얘가 커진 거죠. 얘가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측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식을 넣었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적은 거랑 비례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이제 어쨌건 순서는 좀 달라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해서 R을 구했더니 7,365km가 나왔었고요.
밑에 보시면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크기가 실제 지구 크기와 차이가 나는 까다각대인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해 주시고 마찬가지지만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닌 거 살짝 적도가 부푼 타원형이란 걸까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현재에는 그러면은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 차이를 이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위도라는 것 자체가 지구가 중심에서 끝까지 이루고 있는 각도의 차이거든요. 그걸 위도라고 그래요. 북이 뭐 30도, 북이 60도, 북이 90도 이렇게 하는데 중심각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에 대한 값을 보면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같은 경도상에 있는 세로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같은 경로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을 2파이 세타 분의 360도 L에 똑같이 이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실제 지구의 크기 한번 보시면요, 실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 정도 되고요. 반지름은 적도 쪽이 약 6,378킬로, 극쪽이 약 6,357킬로. 그래서 적도가 조금 더 부풀어 있죠. 그래서 타원체형이다라는 거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그냥 6,400 정도로 생각한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측정을 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1교시는 지구 크기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 쭉 보고 뒤에 문제도 한번 풀고 마칠게요. 자, 1번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였다. 맞고요. 2번 두 지역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지 않다가 아니라 평행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억각을 사용한 거죠. 3번 알렉산드리아에 생긴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해야 된다는데요. 그림자의 길이가 아니라 그림자의 와 햇빛이 이루는 각도, 그지? 각도를 크게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길이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925km를 측정해야 되는 거고. 4번 중심각의 크기는 억각이니까 7.2도와 같고요. 그러니까 x.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OXXX5. 2번에 360도 대 2파이r은 360도 9의 중심각의 크기 360도에 대해서 지구의 둘레 2파이r은 중심각의 크기 7.2도에 대한 925k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7.2도가 되겠고요. 니은은 925km가 되겠지.
3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쓰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는요 위도 차이예요. 위도가 수직적인 각도 차이기 때문에 45에서 20도를 뺀 25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노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북이 45도, 북이 20도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45도와 20도의 차이. 그리고 호의 길이는요 이제 두 지역이 2778km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2778km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지구 반지름 R은 2파이 곱하기 여기 각도가 25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 거리가 925가 대신에 여기서는 2778km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비례식을 어떻게 짜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짰더라.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원리를 이용했다더라.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9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해서 한번 예를 들면 크게 저희가 진짜로 측정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지? 지구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본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지구 모형을 놓고요. 막대 A-A'와 B, B'를 지구 모형의 표면에 수직으로 세운다. 아까 전에 했던 그 수학적인 것처럼 똑같이 그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A가 예를 들면 CN이고 B가 아테네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보시면 되겠죠. 막대 A-A'를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를 이제 줄자로 측정을 해요, 지구본에서. 세 번째 막대 BB'의 끝과 그림자의 끝 C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각도 세타 다시를 측정하고요. 그럼 세타 다시가 중심각의 각도 세타와 같은 게 되겠죠. 세타 다시는 30도가 나와 있고요. 4번은 과정 2와 3의 측정 값을 이용해서 지구 모형의 둘레 반지름을 구한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둘레, 호의 길이, 원의 둘레와 360도는 어차피 주어진 거고 호의 길이는 지금 측정한 거고 중심각에는 30도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비례색을 씌워가지고 지구 모형의 둘레 2파이R은 세타분의 320도 곱하기 L 그대로 나온 거죠, 그지? 거의 다 대입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모형의 반지름은 약 15cm가 되더라. 이거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값은 L과 그러니까 이제 호의 길이와 세타가 되겠죠. 중심각의 크기. 각으로 치면 A, O, B가 되겠죠. 두 번째 지구 모형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 L과 그 다음에 세타 다시 B, B-C 각 B, B-C가 되겠죠. 3번 지구 모형 반지름 R은 이제 비례식을 구하면요 360도 대 2파이 R은 세타 대 L. 그래서 비례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1번 햇빛은 지구 모형의 어느 지점이나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2번 지구 모형은 실제와 같은 타원체여야 한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구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X. 3번 AA-와 BB-는 지구 모형 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운다. 네. 4번 그림자 BC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와 막대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거지. 크기를 각의 크기를 측정해야겠죠. X. AOB와 BB-C의 크기는 같다. 5가 맞고요. 세타 다시의 크기를 측정하는 까닭배인데 중심각의 세타를 우리가 지금 지구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네. 억각으로 크기가 같은 세타 다시를 측정한 거예요. 자, 3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뭐 지구 크기를 측정하듯이 농구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형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식으로 해서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오른쪽에 위도 차이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도라는 건요 적도에서 극까지 90도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직적인 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대입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정리만 보면요 과정 1, 2는 모두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호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부채꼴의 원리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과정 1에서 두 지점의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가 실제 지구의 둘레와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값이 두 지점 사이의 측정한 값이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보다 더 크게 측정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1번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보였다는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한 거는 달이고요. 지구는 부채꼴의 원리와 엇각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 2번 두 지역의 위도차로 지구의 둘레를 구했죠. 3번 두 지역의 경도차는 지구 중심이 이루는 중심각에 대한 데인데, 이거는 위도에 대한 얘기예요. 경도는 지구를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한번 해보시고요. 2번에서 둘레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두 지점 사이의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있는 1번에서 8번까지 지구 크기 측정하는 방법 문제 한번 풀어보고 쉴게요. 여기 그대로 쓰여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요? 98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했던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이 과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것들,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비례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과거에 과학자가 이렇게 지구 크기를 측정해봤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새롭게 1학년 되는 친구들은 가윤이 같은 경우는 중심각의 크기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치가 의미하는 거, 호의 길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 비례식을 짜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 세운 가정이라고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뭐 두 개밖에 없어요. 니은하고 디귿. 자, 2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한가? 마찬가지로 두 개예요. 중심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죠? 두 개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느냐? 그림자와 햇빛이 이루는 각도로 구했었죠. 그래서 7.2도. 그래서 요거는 5번이 되겠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되는데요. 뭐 어디서는 막대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첨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첨탑이라는 게 높게 세워져 있는 뭐 교회 첨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해서 뭐 어쨌건 그냥 뭐 막대 종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림자다. 중요한 건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되겠어요. 3번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 대인데요. 360도 대 2파이R은 7.2 대 925 해서 3번에 3번 되겠죠. 비례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내항과 외항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360도 대 그 다음에 원의 둘레 대응하는 것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2파이R이 되겠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 대 이렇게도 짤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례식은 그때그때 봐서 본인 생각나는 방식으로 해서 대응하는 걸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길이에 대해서 하고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360도는 2파이R이고 세타는 L이다 이렇게 짜도 되고, 그죠? 어느 방식이든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대입하면 된다. 4번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크기가 실제 지구의 크기와 차이가 나는 까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햇빛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이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측정치가 잘못됐죠. 알렉산드리아 시내 사이 거리 측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에요. 여기다가 뭐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오차가 작기 때문에. 네. 그렇고 있잖아요. 차이 나는 까닭을요. 모두 그런 거에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뭐요? 몇 번? 지금 문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 또? 2번, 5번 빼고. 2번, 5번에다가 그거 아까 거에서 3번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3번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하기 때문에 돼 있잖아요. 평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쳐야겠지, 그지?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평행하지 않다고요. 자, 5번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세타에 대한 억각을 구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이겠죠. 그럼 세타 다시와 호 AB의 길이 L이 되겠지. 그래서 5번에 3번이요.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세타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 그지? 왜냐면 지구본이라든지 지구든 중심부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냥 억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억각. 그래서 세타 다시를 우리가 측정하고 그 중심각을 억각으로 세타를 구했다는 거예요. 6번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있는데요. 지구 모양을 비추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한 거야. 1번 맞고요. 2번 세타와 세타 다시는 억각이므로 크기가 같다. 맞죠? 3번 막대 A와 A 다시 는 그림자가 생기도록 세운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CNA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 머리 꼭대기 위에 해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림자가 없어야 되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 B-B'에는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6번은 3번이에요. 두 막대는 지구 모형 표면에 수직으로 세워야 되겠고요. 그래야 뭐 그림자가 생기거나 안 생길 수 있죠. 5번 원에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부채꼴의 원리를 이용했다. 당연한 거고요. 7번 위도와 경도가 주어져 있고요. 같은 경도상에 있는 다른 위도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와 다를 비교해야 된다는 건데요. 같은 경도라는 거는 수직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경도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어긋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경도가 뭔지는.
어쨌건 같은 경도상에 있는 다른 위도 지점 다와 다 2번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8번 같은 경우는 답은 그냥 찾아보시면요. 2번인데요. 2파이 곱하기 중심각이죠. 중심각의 크기 분의 360도 곱하기 호의 길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2번이에요. 10분 쉬었다가 지금 20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과 공전의 문 한번 정리할게요. 2번 2번에 2번하고 5번